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4월 말이 되니 진천 온실 근처의 밭들이 작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밭작물들을 심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식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항상 화초나 정원식물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보여드렸었는데 문득 채소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올해에는 진천 정원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을 화분으로 옮겨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쁜 화분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화분 정원을 만들어가는 김에 화분 텃밭도 함께 꾸려가 볼게요. 사실 정원 한켠에 밭작물을 심어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땅에 심어 놓으면 알아서 정말 잘 자라겠지만 베란다 텃밭이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력은 없지만 그동안 여러 식물들을 키우며 얻은 노하우들을 총동원하여 여러가지 작물들 키우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키울 것은 아니고 꼭 키워보고 싶었던 토마토, 애플, 수박, 땅콩을 키워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작물들을 그냥 화분에 심어 키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들을 해볼 거예요. 특히 토마토의 경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비료들을 사용해서 키워볼 건데 오늘을 시작으로 몇 달간 성장 과정을 기록해서 한 편의 영상으로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 수박과 땅콩은 조금은 특별한 곳에 심어볼 거예요. 잠시 뒤 바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랗게 생긴 진천 정원의 오른편에 삼각형 자투리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이제 저희의 채소 화분 텃밭이 될 거예요. 바닥을 잘 정리해주고 바로 텃밭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채소 모종이 판매되는 시즌이라 진천 육묘장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꽃시장의 모습과는 달리 초록초록한 모습뿐이었지만 여느 꽃시장 못지않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쇼핑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빨간색 모종이 1,000원, 애플, 수박 모종은 조금 비싼 3,000원, 땅콩 모종은 200원이었어요. 대추, 방울토마토 먼저 심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를 심어줄 흙을 먼저 배합해줍니다.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잘 자라겠지만 저와 돼지아빠님은 오늘 정원흙을 조금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원예용 상토와 밭흙을 2:1 비율로 섞어주었습니다. 상토가 충분했다면 상토 단용으로 심었을 텐데 상토가 살짝 부족하기도 했고 노지에 상토를 채운 화분을 놓아둘 경우 흙이 말랐을 때 가벼워지면서 종종 쓰러지더라고요. 섞어준 정원흙이 화분의 무게를 조금 무겁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물론 물 빠짐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배합한 흙을 화분에 채워주었어요. 이 시점에서 다이소 비료 실험을 함께 해볼 거예요. 요즘 다이소에 가면 정말 다양한 원예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비료의 종류도 진짜 다양해요. 최근 올린 다이소 액비 효과 실험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바로 2차 실험에 돌입하는 거예요. 토마토에 퇴비, 알비료, 액비를 준 후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비교를 위해 토마토 하나는 아무런 비료를 주지 않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비료는 그냥 화분에 꽂아두기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 비료를 줄 화분과 아무것도 주지 않을 화분 이렇게 두 개는 배합토만 담아주었어요. 퇴비와 알비료는 화분 흙 안에 골고루 퍼지도록 잘 섞어주었습니다. 퇴비의 경우 지름 30cm 화분에 2리터짜리 한 봉지가 들어갔고 알비료의 경우 한 줌 정도 섞었어요. 알비료 같은 경우 제품 설명란에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고 적혀 있는데 모종들의 경우 아직 뿌리가 많이 뻗어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흙에 섞은 후 심어주어도 문제없어요. 그냥 흙, 액비, 퇴비, 알비료 순으로 토마토 화분 위치를 정해보았어요. 헷갈리지 않게 라벨도 하나씩 꽂아줍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주었는데 이름표가 안 보이죠? 화분의 위치를 무작위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토마토가 어떤 흙에 심어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실험 결과를 공개할 때 재미있겠죠. 처음에 화분마다 흙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흙 높이로 알아보실 것 같아서 흙 높이도 비슷하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어떤 비료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지 댓글로 한 번씩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화분으로 흙을 살짝 눌러준 다음 모종을 위치시키고 흙만 덮어주면 돼요.
밭에 모종을 많이 심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울토마토는 줄기가 덩굴식물처럼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줄기를 뻗어내기 때문에 미리 지지대도 꽂아주었어요. 지금은 모종이 작기 때문에 화분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성장하기 시작하면 화분끼리의 간격도 더 벌려줘야 돼요. 다음은 애플 수박과 땅콩을 심어줄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상토 포대에다가 심어버릴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냥 원형 상토만 쓴다는 것이고 따로 화분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토 포대를 바로 화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상토 포대 윗부분을 개봉하면 흙이 퍼지면서 어느 정도 원통형으로 변해요. 그리고 포대 윗부분을 옷소매 접듯이 접어주면 상토 포대 화분 완성입니다. 채소들의 경우 다른 화초들과 달리 4개월 이상 키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에서 상토의 양을 반절 정도로 줄여주면 조금 더 안정된 형태의 포대 화분이 될 텐데 흙 양을 많이 하고 싶어서 50L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끈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물이 빠질 구멍을 뚫어줘야 해요. 작년에 같은 방법으로 딸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상토 포대 자체에 작은 구멍들이 있다 보니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생략했었어요. 그랬더니 과습이 와서 딸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꼭 구멍을 많이 뚫어주세요. 역시 심는 것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포대 하나에 애플 수박 모종 2개, 다른 포대 하나에는 땅콩 모종 2개를 심었어요. 3달 정도 지나서 상토 포대 속 흙에 땅콩이 얼마나 맺힐지, 또 수박은 제대로 달려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뒤로 미뤄두고 흠뻑 물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영상에서는 휘리릭 물을 주고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심고 나서는 흙이 다 젖을 때까지 정말 흠뻑 물을 주셔야 해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도 한참 물을 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몇 주 전 포도나무 한 그루 화분에 심어 놓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재 줄기를 열심히 뻗어내고 있습니다. 화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꽃나무들과 함께 있었는데 기왕 텃밭 공간을 만들어준 김에 포도나무도 얘네 옆으로 이동을 해주었어요. 화분에 식물을 키울 경우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의 텃밭 만들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비도 자주 내리고 있으니 금방금방 성장해 줄 것 같아요. 만약 작물 키우기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애플 수박이 제발 열리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